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직류계의 이제 세 번째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인데, 전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뭘 배웠냐면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조를 봤더니 구조가 어떻게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배웠어요. 자, 계자라고 하는 것은 요놈도 어떻게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뭘 하더라? 자속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였고,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었고, 브러쉬는 내부 회로를 외부 회로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규소 강판에 성층 철심으로 되어 있고요. 뭘 줄이기 위해서?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게 권선이래. 근데 이 권선을 어떻게 감았냐? 어떻게 감았어요? 도상권, 회로권, 이층권 또는 용도에 따라서 중권이냐 파권을 가지고 감았다라고 하는 거야. 감은 권선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전력을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에요. 이 시간에 배울,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유기기전력. 유기기전력 2는 얼마가 될 것이냐 한 거지. 그럼 보시자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원리 배웠어, 원리. 그죠? 전자유도 법칙과 어떤 법칙?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보니까 구조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계자와 전기자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정류자가 있고 브러쉬가 있어서 보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었어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알아내기 위한 거?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는데, 그때 기전력 2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만들어졌냐? 보시자고. 전기자가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한다고 볼게요. 회전. 그럼 분명히 회전 속도라고 있는 게 있을 거야. V. V라고 하는 회전 속도가 있겠죠. 회전 속도.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나와? 자속이 나오겠네. 그럼 이걸 뭐라고 해? B라고 하고, 자속 밀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전력이 어디서 만들어져? 이 코일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이 길이가 얼마? L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 B, L만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주변 속도와 자속 밀도와 길이의 곱으로서 만들어지더라. 뭐가? 도체 한 개에 유기되는 유기 기전력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씩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속도 봅시다. V. V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볼까? V라고 하는 주변 속도. 주변 속도 어떻게 구할까요? 회전 속도가, 우리 이제 여기에 RP,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N 해가지고 RPS가 나와 있어. 우리 소문자 N일 때는, 이게 초당 회전수가 돼요. 초당 회전수. 그래서 단위가 RPS가 되고, 대문자 N이라고 할 때는 요건 RPM이 돼요. 분당 회전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반지름 R미터일 때 요놈으로 회전 속도를 돌아간대. 이때 속도 구하는 거지. 이 속도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합니까? 이 속도는 파이 R로 구하겠죠. 파이 R. 2파이 R
원둘레잖아. 원둘레 지금 속도잖아. 그래서 어떻게 반지름이 두 개 있네. 이게 뭐가 돼? 파이 d가 돼. 파이 d. 해서 자 어떻게 돼요? 주변 속도는 자 파이 d의 이 속도로 이제 이 회전 속도가 되겠지. 근데 이건 RPS가 되니까 분당 회전수로 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파이 d의 자 60분의 n이 되겠죠. 속도 자체가.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 더퍼 세크가 되더라 라는 거야. 속도는 메타 퍼 세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석밀도 보자고요. 이 자석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S분의 우리가 파이라고 우리가 많이 구해요. 그럼 자석밀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S라고 하는 건 뭐야? 단면적이야. 단면적. 단면적에 대해서 자석이 얼마만큼 나오냐.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파이. 외보가 될 것이고 이놈은 뭐가 돼? 제곱미터가 되겠지. 제곱미터당 자 얼마만큼의 자석이 나오냐.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면적? 자 여기 전기자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자 어떻게 원통으로 되어 있다고요. 원통. 자, 요 놈을 제가 이렇게 쫙 펴볼게. 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됐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다시 감아보면 원통이 되죠. 근데 이게 반지름이 R이에요. R. 그럼 자, 여기 길이가 L. 그러면 단면적 어떻게 구해? 요놈 곱하기 요놈.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 길이가 얼마나 나와요? 가로 길이. 원둘레지. 원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R로 구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단면적은 어떻게 구해? 요놈 하니까 이게 뭐가 돼? 이제 파이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파이 D 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놈은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되겠죠. 이게 자석 밀도가 되겠네. 근데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지금 자석 밀도는 어떻게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P파이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 기전력 구하는 식 E는 어떻게 자 V, B, L 볼트만큼 만들어지는데 그때 주변 속도를 볼게요. 아 선생님 저 이거 지금 계산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자 계산 과정은 중요치 않아. 그죠? 계산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기전력값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정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V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파이 D에 60분의 N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파이 D L에 P파이가 된대. 거기에 길이 L. 그래서 자, 보니까 너는 어떻게 돼? 파이 D, L 약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N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분으로 지금 RPM으로 지금 본 거야, 단위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자, P파이의 N이야.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은 뭐하고 같아? P파이의 60분의 N과 같더라라는 거지. 뭐가? 도체 한 개의 유기되는 유기기전력 값이. 그러면 두 번째 보시자고요. 두 번째. 우리는 도체 한 개 유기되는 기전력값 이렇게 구했죠. 도체 한 개 유기되는 기전력값. 자, 두 번째. 도체 총수가 G인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그러면 자, 도체가 G개가 있대. G개가 있을 때 전체 도체일 때 자, 유기기전력 값을 구해봅시다라는 거예요. 전체 유기기전력. 전체. 자, 일단 볼까? 이렇게 볼까요, 그냥? 자, 전체. 자, 유기기전력. 자, 요놈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전체 유기기전력 2는 어떻게 보니까 한 개 유기되는 기전력에다가 전체 도체에다가 병렬수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다시 요놈 정리하니까 요놈 얼마가 돼? 자, P파이의 60분의 N이고 곱하기 A분의 G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A분의 요놈 PG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만큼의 뭐가 만들어져? 전체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는 자 어디서 전기자에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유기 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건선을 어떻게 구함았어? 고3권, 폐로권, 2층권 또는 중권, 파권 가지고 우리가 감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전력 값이 어떻게 구해졌어? 자, 요 식이죠. E는
A분의 PG의 파이의 60분의 N과 같더라. 아, 그러면 선생님, A가 뭐고 P가 뭐고 G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중요해. 해서 A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교재에 다 나와 있죠. 내부 회로의 병렬수. 내부 회로의 병렬수예요. P라고 하는 것은 극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게 전체 도체수가 되고요. N이라고 하는 게 회전 속도가 되겠네. 그죠? 회전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 이 식. 자, 이는 A분의 PG의 파이의 60분의 N으로서 우리가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A분의 PG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어떤 거? 발전기를 설계할 당시에 자, 요는 병렬수, 극수, 도체수는 이미 결정이 돼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기계적인 상수를 써서 요놈까지 K의 파이의 M 볼트로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류 발전기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뭐야? 기전력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속을 많이 공급을 해주든지, 자, 이 회전수를 많이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전력이 커지게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전기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전기각. 아직 우리가 이제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배우시게 될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할 때 하는 게 조금 낫긴 한데 교재에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각도 차이야. 각도. 발생하는 각을 우리는 전기각이라고 하는데 전기각 어려워요. 말뜻이 어렵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계자가 이렇게 있고요. 계자가 이렇게 있고 자, 전기자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게.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있어? 브러쉬가 있어. 그럼 이 브러쉬를 기준으로 어떻게 내부가 외부 회로로 지금 연결이 된 거죠. 그때 여기 있는 축, 이 축을 뭐라고 하냐? 중성축이라 그래. 중성축인데 어떤 현상에 의거해서 이 중성축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 자, 이렇게 이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볼게. 이동을. 그때 요 사이각, 요 사이각을 뭐라고 해? 전기각이라고 해요. 전기각. 이해되시죠? 중성축이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각. 이걸 전기각이라고 해요. 그럼 전기각은 자, 단위가 어떻게 돼? 자, 레디안이래요. 레디안. 자, 전기각 어떻게 구합니까? 기하각도 곱하기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자, 극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기하각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하각은 슬롯과 슬롯 사이의 각도. 그러니까 요놈은 중성축이 이동한 각도가 전기각이고 기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파여 있다고? 이렇게 슬롯이 파여 있다고요. 슬롯이 이렇게 파여 있다라고 볼게요. 슬롯이. 그럼 이 슬롯과 요 슬롯의 각도, 요 슬롯의 각도를 우리는 기하각이라 그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슬롯과 슬롯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구해? 자, 다시. 자, 전체가 몇 도예요? 360도이지. 360도. 그래서 뭘로 하시면 돼? 슬롯수를, 기하각 어떻게 나오는데, 자, 요 슬롯수를 뭘로? 360도로 나눠주고, 요놈을 2분의, 자, 극수로 나눠준다면, 요게 뭐가 돼? 전기각이 된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유기기전력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몇 분이 없다? E는 A분의 PG의 파이의 60분의 M분이 없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 식 하나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유기기전력을 배웠어. 유기기전력을 배우고 이제 전기자에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 네 번째 이제 우리 네 번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 이제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뭐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전기자 반작용.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뭘까? 전기자 반작용. 자, 네 번째. 전기자 반작용. 반작용 및 자, 정료에 관련된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 전기자 반작용이란 하고 지금 정의 나와 있죠. 전기자 반작용이란 뭐야?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발생 자속이 계자에 의해 발생되는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는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뭐라고? 요 전기자 반작용이 뭐야? 전기자. 우리 계자와 전기자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전기자는 회전하는 거지. 이 회전하는 이 전기자에서 전기자의 자속이 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쳐요?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자, 계자의 자, 주자속을 자, 감소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자, 뭐가 된대요? 파형이 일그러져. 자, 주자속이 왜곡되고, 자, 감소하게 된다. 주자속이 감소된대. 그죠? 주자속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계자라고, 계자. 그럼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지금 감소가 된대. 자, 이로 인하여 발전기와 전동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시자고.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네. 자, 첫 번째. 자, 전기자, 반작용의, 자, 영향인데, 자, 이게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으로써. 자, 요게 지금 계자야, 계자. 이놈이, 요렇게 이제 계자예요, 계자. 이렇게 이제 계자라고 볼게. 앵글, S극.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전기자가 있다고 볼게요. 전기자. 여기 전기자야.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브러쉬가 있다라고 볼게요. 브러쉬가.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이걸 지금 중성축이라고 볼게요. 중성축. 자, 어떻게 이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공급이 돼. 그럼 이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이동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기자가 어떻게 전류가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흘러서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게. 저 보니까 요 놈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 전류가 나오는 거,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자속이 분포가 되겠지. 자속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속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속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 우리 어떤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자, 이렇게 돌려볼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자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나옵니까? 자, 요 부분은 지금 자속 분포가 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 우리 전류 들어가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그 주변에 뭐가 생겨? 자속이 생긴다고, 자속. 그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지금 자속이 분포가 될 것이고,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오는 방향이니까 요 부분으로 어떻게? 자속이 만들어지겠네. 근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주자속은 어떻게 나가?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겠지.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은 자속이 증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자속이 감소가 되고, 이 부분은 자속이 감소가 되고, 이 부분은 자속이 증가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형 자체가. 이런 파형으로서 이제 자속이 분포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중성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중성축이. 그죠? 중성축이 이동함으로써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자,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야. 자, 전기자 반작용이 뭐예요? 전기자에서 나오는 이 자속이, 자, 계자에서 나오는 이 주자속을 어떻게 감소시킴으로써 중성축이 이동을 했네.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 파형이 일그러졌어. 이걸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자, 보시자고. 자, 자속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제? 자속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 보시자고. 자속이 감소됐어. 주자속이 감소가 됐어요. 자속이 감소되다 보니까 첫 번째 현상이 어떤 게 일어났어? 중성축이 이동을 했죠. 자, 중성축이 이동을 했네. 자, 중성축이 이동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E는 방금 했어. A분의 PG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면서요. 근데 자속이 감소되다 보니까 뭐 또 기전력 또한 감소가 되겠네. 근데 기전력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전기자 반작용. 그래서 이제 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보자고. 그 첫 번째,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정기적인 중성축이 자,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이동은 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자속이 감소가 되네. 그죠? 자, 주 자속을 감소를 시킨대. 자, 방금 제가 이 그림 설명하면서 지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죠. 자, 주 자속이 감소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떤 거, 여기에서는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데, 중성축이 이동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 섬낙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섬낙이. 그럼 우리는 또 섬낙이를 하지. 자, 섬낙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보시자고. 두 번째.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주 자속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전력이 지금 작아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없냐? 있죠. 있어. 자, 두 번째. 그러면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대책. 봤더니,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 생긴 자속이 원인이 돼. 맞죠? 우리 계속 그 얘기 한 거야. 자, 원인이므로 이를 상쇄하는 것이 방지 대책이다. 맞네. 자, 어떤 거?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어떻게 없애줘야지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다른 말로 고급진 언어로 뭐라고 해? 상쇄라고 하는 거죠, 상쇄. 자, 상쇄시킨 것이 방지 대책이 된대요. 자, 계자 극에 홈을 파고 권선을 감아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하여 자, 반대 방향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대부분의 전기자 반작용 기전력을 상쇄시키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보상권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 이 권선을 우리는 보상권선이라고 한대요. 그러나 중성축 부분의 전기자 반작용은 상쇄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자극을 설치하여 중성축 부근에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데 이를 뭐라고 해? 보극이라 해. 선생님 이거 어려워. 자,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어떤 거냐? 다시 자, 보니까 자, N극에서 S극으로 주 자속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자속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을 했대요. 근데 자, 여기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이 자속만큼 어떻게 요 놈을 상쇄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자, 계자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홈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자의 권선과 반대 방향의 권선을 감는다는 거지.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어떻게 해요? 홈을 파서 권선을 감아. 그리고 어떤 연결해? 직렬 연결. 이해되시죠? 직렬 연결해야 되잖아. 직렬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나온 자속이 요놈이 상쇄시켜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자속을 요놈이 상쇄를 시켜준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되네. 어디에서?
자, 요놈들은 상쇄가 되는데 여기서는 상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뭘 설치해? 자, 요렇게 생긴 뭘 설치한다고? 보극을 설치한다고. 얼마만큼? 자, 요놈은 지금 증가가 되니까 감소하게끔 S극. 여기는 지금 부족하니까 자석을 공급해주는 N극만큼. 이걸 뭐라고 해? 보극이라고 해. 보극. 이렇게 보극을 설치해가지고 중성축의 이동을 막자라고 하는 거죠. 해서 자, 이제 어떻게? 자, 대책으로는 첫 번째 뭐 설치하더라? 보상 권선 설치하더라. 두 번째, 자, 보극을 설치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도 지금 자, 직렬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보극도 직렬 연결한다는 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의 가장 대표적인 대책 방법은 뭐냐?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거,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세 번째 이제 보시자고. 세 번째, 자,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또 뭐가 만들어져? 전기자 기자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전기자 자, 기자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보시게 되니까 전기자 기자력. 자, 우리 또 교재를 또 한번 보시자고. 자, 그림과 같이 브러쉬를 기계적 중성축에서 알파만큼 이동했을 경우에 기자력은 자, 어떤 기자력이 만들어진대요?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으로 구분되더라. 자,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감자 기자력하고 교차 기자력을 우린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편자작용. 자, 편자작용이 일어났다고 해. 이 편자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감자 기자력이고 두 번째가 교차 자화작용 또는 교차 기자력이라고 해요. 교차 기자력.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림을 봐보니까 자, 그림을 여기다가 제가 잠깐 또 그려볼게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잘 나와 있어. 그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자고. 자, 요놈이 N극이고, 자, 요놈이 S극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 어떻게 됐어? 전기자가 있고, 자, 이 전기자를 중성축을 기준으로, 요놈은 지금 권선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 요놈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 방향으로 돼 있대요. 그럼 자, 힘이 어떻게 된다고? 힘이. 요놈 보니까, 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야. 근데 들어가니까, 자, 어떻게 형성이 돼?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요놈 어떻게 될까요? 나오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요놈의 힘은, 자, 요쪽으로 향해서 가더라.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 보니까 자, 보니까 첫 번째 회전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전체 합성 자장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만들어진 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벡터적인 한만큼 이게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원칙상으로는 지금 중성축인데 요게 이제 중성축이 이동을 했대. 이동을 했어요. 자, 이동을 해 보니까 자, 이동을 했어. 자, 이동을 해봤어. 자, 이동이 된 부분에서는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보자고. 자, 이렇게 봐서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보니까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 회전을 하고 해보니까 자,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야. 자, 이렇게 됐대요. 중성축이 이동이 된 거야. 지금 중성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하각이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자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자,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럼 여기 또 들어가니까, 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요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니까 요 방향으로 자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자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할 때는 요 방향으로 합성 자장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여기 합성 자장, 요 방향은 어떻게? 요 방향과
자, 요 방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자속과 반대의 방향, 요 방향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해? 주자속을 감소시켰다 해서 감자기자력.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뭐가 돼요? 이게 교차 자화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림을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자자속과 감자작용과 교차 자화 작용이 있대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거 힘을 자, 그때 자, 이 감자 기자력을 어떻게 AT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 기자력을 우리가 ATD라고 하는데, 자, 이제 보시자고. 이놈의 기자력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기자력을 구하는 식이. 이건 중요치 않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지. 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니까? 자, 이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학을 배우시게 되면 배우게 될 건데, 이걸 F라고 하고, 이 기자력은 어떻게 구해? 권수와, 자, I로 구해. 그래서, 자, 이놈은 어떻게 돼? 암페어고, 암페어 턴이고, 암페어고, 그 다음 전류는 이렇게 보시자고. 자, 이놈이 뭐가 되냐? 전류가 단위가 뭐야? 암페어고, 권선수니까 얼마만큼 가만냐? 턴수가 되겠지. 암페어 턴이에요, 암페어 턴. 그래서 우리가 AT라고 적는 거야. 기자력이니까. 그 식이 나와 있는 의미가 그래요. 근데 교차 기자력이나 감자 기자력을 구해보니까, 자, 감자 기자력은 어떻게? 총 도체수에서 병렬수로 지금 나눠줬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뭐 곱해줘야 돼? 전류값 곱해줘야 되겠지.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뒤에 단위를 보니까, 암페어 턴 퍼 극수라고 돼 있어. 극수. 그죠? 그래서 뭘로 나눠줘? 극수로 나눠줘. P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돼요 이제? 자, 2파이에 대한 이 알파 값. 이게 뭐냐? 중성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 요놈의 각이 뭐가 돼? 알파야. 여기도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도 알파죠. 그러면 자, 어떻게? 총 360도에 대해서 2파이에 대해서 레디하니까 2파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2 알파만큼의 각도가 움직였다라고 해서 감자기자력이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아두시라고 그냥. 그 다음에 자, 교차기자력 보시자고. 교차기자력도 어떻게? 자, 총 도체수를 병렬수로 나눠주시면 되고 거기에 전기자 전류 곱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극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 요놈도 암페어 턴 퍼 극이니까.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되냐? 자, 총 2파이 중에 자, 얼마만큼 교차기자력, 요게 지금 베타지, 베타. 그래서 얼마만큼? 요 베타만큼 자, 곱해주시게 되면 요게 교차기자력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뭐라고? 전기자 반작용이 계자에서 나오는 주 자속을 뭐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감소시킴으로써 뭐가 이동했어? 중성축이 이동을 했어. 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불꽃이 발생이 돼. 불꽃 선상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속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 발전기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못해. 왜? 기자력이 작아지니까. 그죠? 유도 기자력이 작아지잖아. 유도 기자력이. 그래서 어떻게? 그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씁니까? 자, 보상 권선이라고 하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썼어? 보극이라는 것을 썼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또 만들어져? 자, 기자력이 만들어진대요. 어떤 기자력? 전기자 기자력. 이 전기자 기자력, 그러면 편자 작용을 한다고. 거기에는 무슨 기자력이 만들어진다고? 두 가지의 기자력이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그걸 편자 작용인데, 그 편자 작용은 어떤 작용이 있어? 감자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자화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기자력이 만들어지는 게 감자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또 뭐, 교차 기자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식 자체가 이렇게 유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다 했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이제 정류로 갈게요. 정류. 자, 우리 이제 반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정류 보시게요. 정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들어보시고 또 두 번 듣고 또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자격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자, 어떤 분이세요? 모든 과목을 다 이해하고 보시는 분. 근데 이해하고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이거야.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분들이냐? 잘 나온 부분 보고 잘 나온 부분만 열심히 보고 자, 어떤 거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자, 공부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야. 공부량을 이렇게 늘려가신 분들은 참 어렵다고 봐요. 자, 어떻게 이제 최소한 축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교재를 봤을 때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봐야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자 어떤 거야? 전기자에서는 뭐만 공부하래? 전기자에서는 철신과 권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철신 뭘로 돼 있대? 그다음에 권선은 어떻게 감는데 어떻게 감아가지고 기저력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대?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어. 그 방지 재택이 뭐라고? 보상 권선이라고. 그 정도만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또 정류 보시죠. 자, 네 번째. 자, 정류예요, 정류. 아까 우리 정류자 구조를 보니까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 정류자. 정류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자, 말 그대로 지금 정류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자, 어떤 거야, 이제. 이 정류는 뭘 이용하자? 정류자 편과 뭘 이용해서? 자,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A씨를 뭘로? DC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정류야. 그럼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한번 또 보시자고. 직류 발전기의 정지자 권선 안에 유기되는 기전력 교류를 자, 직류로 변환하는 작용을 우리는 무슨 작용? 정류 작용이라 하더라. 우리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죠. 교류를 직류로. 뭘 이용해서? 자, 정류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정류래. 그럼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정류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게 어디서 유도가 됐냐면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정류자를 봐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계자가 있고 자, 이렇게 전기자가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정류자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본 거였죠.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이 뭐야? 정류자 편이야, 편. 정류자 편. 다 어떻게 하나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분할해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이놈을 쫙 한번 펴볼게. 펴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게요. 이게 정류자 편이야. 정류자 편.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이걸 브러쉬라고 할게요. 브러쉬. 이놈이 브러쉬야. 자, 어떻게 이제 이놈도 어떻게 권선이 도체가 있겠죠. 도체가 들어갔다 나오겠지. 그럼 이놈은 이제 어떻게 그려? 자, 요렇게 뭐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놈도 요렇게 그려야 되나? 요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볼게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게. 자, 근데 자,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흘러? 이 코일이죠, 코일. 전류가 자, 이렇게 들어가겠지. 들어가면 이렇게 흘러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되겠죠. 그죠? 전류가. 자, 전류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이제 브러쉬가 있게 된다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 어떤 거?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건데,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자, 정류 곡선으로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 정류 곡선을 잠깐 보자고. 첫 번째, 자, 정류 곡선. 자, 정류 곡선을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 다시 그릴게. 자, 여기에 뭐가 있어? 브러쉬가 있어, 브러쉬. 자, 브러쉬가 있어요. 네,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를 통해서 지금 전류가 지금 나오는 거지. 그죠? 그걸 지금 어떻게? 자, 요렇게 그려놨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얼마? 플러스 IC. 자, 어디만큼? 마이너스 IC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자고. 그리고 교재에 나오는 게 지금 A, B, C, D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TC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 정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류 시간. 그 다음에, 자, 이 정류가 가장 이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A. 이걸 뭐라고 해? 직선 정류라고 그래. 직선 정류. 가장 이상적인, 자, 정류가 되더라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그 다음에, 자, 정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게. 이렇게. 자,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현정류라고 해요. 정현정류. 자, 정현정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 놈은 양호한 정류가 되더라. 양호한 정류. 근데 자, 어떻게 이제 정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극을 이용해요. 보극을 많이 이용해. 자, 보극을 이용하다 보니까 정류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돼서 나와요. 이렇게. 자, 요걸 C라고 할게. 요걸 우리 뭐라 해? 자, 과정류. 보극을 많이 이용해서 과정류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불꽃이 발생이 돼요. 요놈 두 개. A하고 B는 어떻게? A하고 B는 불꽃이 자, 생기지 않더라. 이상적인 정류 현상이니까. 자, 과정류를 보니까, 자, 이 과정류는 어떻게? 시간이 이 초기에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변화가 됐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초기에, 자, 불꽃이 생기더라. 불꽃이. 이게 과정류예요. 그 다음에, 자, 보극을 부족하게 집어넣어 봤어. 했더니, 정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D는 이게 뭐가 돼? 부족 정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놈 어떻게 했냐? 말단에 급격하게 변했다고요. 말단에. 그래서 어떻게? 자, 말기에 자, 불꽃이 자, 발생이 된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선 정류, 정현 정류, 과정류, 부족 정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 여기에서 생기지 말아야 될 전압이 만들어져. 왜? 이게 다 코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자, 뭐가 있냐? 정류 코일에 리액턴스 전압이래요. 자, 정류 코일에 자, 리액턴스 전압을 만들어 볼게. 근데 자, 우리는 요 전류의 변화가 얼마만큼 생겼어요? IC 해서 2배의 IC만큼 생겼어요. 코일에서. 근데 어떤 법칙? 전자 유도 법칙, 패러데이 렌치의 법칙을 이용해 보니까 렌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니까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 이 L은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게 평균 코일의 전압. 리액턴스 전압인데 우리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값. 이렇게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해요. 어떤 부분? 자, 어떤 부분?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전압 코일에서 자,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우리가 EL이라고 그러고 자, 전자유도 법칙에 의거해서 어떻게 구해? L은 DT의 D파이니 자, 요놈은 뭐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아, DT의 여기서는 DI라고 볼게. N은 D파이죠. 자, 보니까 요놈 어떻게? L의 자, 주기가 뭐야? 시간. 정류 시간이죠. 여기서 여기만큼 얼마? TC에서 얼마만큼 변했어? 전류가 IC에서
마이너스 IC. 그러니까 2배의 IC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만큼의 뭐가 만들어졌어? 리액턴스 전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요 놈은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에요.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자 보시자고. 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자, 우리는 리액턴스 전압이야. 평균 리액턴스 전압. 근데, 자, 브러쉬하고 이 정류자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이걸 접촉저항이라고, 접촉저항. 이 접촉저항에서 만들어진 전압, 접촉전압이 만들어져요. 접촉전압. 자, 우리는 이걸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고,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제가 이 다시라고 할게. 이 다시인데, 이놈은 뭐라 하면, 브러쉬, 자, 접촉면, 자, 전압, 강하라고 할게요. 근데, 브러쉬의 접촉면 전압 강하가 평균 리액턴스 전압보다는 항상 커야 돼. 그래야지만 양호한 정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다시, 자, 자, 브러쉬의 접촉면 전압 강하가 항상 어떤 거? 평균 리액턴스 전압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정류가 양호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자, 리액턴스 전압이, 자,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고? 자, 불꽃이 발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놈을, 자, 불꽃이 발생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류가, 자, 불량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자,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또 방지 대책이 있겠지? 중요하죠? 또 세 번째 이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자, 양호한, 자, 정류를, 자,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자, 이 식에서 다 볼 수 있어. 이 L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그러면, 자, 어떤 거? 아니, 평균, 자, 리액턴스 전압이 어떠면 돼? 작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L이라고 하는 거 있죠? L 뭐라고 해? 인덕턴스라고 해. 자, 인덕턴스가, 자,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면 되겠죠? 여기에 줄어들게 된다면 요놈 또한 줄어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식에서 다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있어요? 자, 정류. 제가 지금 교재하고는 순서가 좀 틀리죠. 이 식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교재에 똑같은 내용이 지금 똑같이 있습니다. 자, 정류. 자, 주기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정류. 이게 정류 주기라면서요, TC. 정류 주기를 어떻게 길게 한대. 길게 하다 보니까 리액턴스 전압이 어떻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류 주기를, 자, 길게 하더라. 길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뭐 설치하재? 보극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보극 가지고 지금 정류곡선 나온 거지. 그래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어떤 거? 접촉면 전압 강화가 커야 되기 때문에 뭐 설치하자? 접촉면 전압 강화가 커기 위해서는 어떤 거? 뭐 접촉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브러쉬에서? 우리 브러쉬의 접촉면 전압 강하니까 자, 접촉 저항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있는 어떤 브러쉬 사용했어? 탄소 브러쉬 사용했죠. 자, 탄소 브러쉬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뭐냐? 자, 대표적인 게 요놈이에요. 보극 설치를 하고 탄소 브러쉬를 설치하자. 이걸 우리는 보극을 설치하자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전압 정류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해서 양호한 정류를 얻재. 자, 요놈 우리는 뭐라고 해? 저항 정류다라고 지금 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정류자 편수가 있네. 자, 정류자 편수를 우리 이제 뭐라고 한 거야? 자, K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류자 편. 자, 어떻게? 자, 전기자를 그려볼게. 이게 지금 전기자라고 볼게요. 그럼 전기자 밑에는 뭐가 있어? 자, 정류자가 있다라고 볼게. 그럼 이 정류자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지금 다 분할해서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럼 이 하나를 뭐라고 해? 편수라고 그래. 편수. 정류자 편. 이걸 정류자 편이라고 하죠. 이 놈을 제가 어떻게 딱 쪼개가지고 쫙 빼보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그렸던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해? 정류자 편이라고 그래. 정류자 편. 그럼 정류자 편. 자, 편수 K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제 보십시다. K는 어떻게 구해?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 식이 2분의 뮤에, 자, 어떻게 돼 있어? NS라고 돼 있죠. 그럼 자, 보자고. 이 뮤라고 하는 게 뭐야? 뮤.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야. 슬롯 내부. 자, 어떻게? 슬롯이 다 파여 있다고요. 그럼 슬롯 안에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슬롯이, 이게 지금 이렇게 슬롯이 돼 있겠지. 이 슬롯에는 뭐가 감겨져 있어? 권선이 감겨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겠죠. 그럼 슬롯 한 개 도체가 몇 개 있어? 2개씩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2분의 뮤가 되는 거고 NS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 슬롯 수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한 개의 자, 정류자 편수를 구할 수 있겠죠. 편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해되시지? 자, 이 편수가 전체 편수가 몇 개냐 이런 거야. 전체 편수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 자, 다섯 번째. 자, 정류자, 평간, 자, 평균전압. 자, 평균전압, ESA는 어떻게 구하냐? 자, 뭘로 나눠야 돼? 자, 편수를 뭘로? 극수와 유기기전력으로 곱해준 걸 편수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전압 나오겠죠. 그렇죠? 자, P라고 하는 것은 국수야, 국수.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유기기전력 구했죠. A분의 PG의 파이 60분의 N. 자,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자, 편수가 되더라. 라 해서, 자,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자, 뭘 배웠냐? 유기기전력 배웠고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정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이제 유기기전력을 배웠어. 유기기전력 어디서 발생이 된다고? 전기자, 어디서? 권선 부분에서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이 돼요? A분의 PG의 파이의 60분의 N 볼트만큼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근데 전기자에서 지금 기전력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현상에 의거해서, 자,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숙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숙을 감소시킴으로써 뭐가 중성축이 이동을 했대요. 그걸 우리는 무슨 작용을 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 반작용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지 대책을 내놨어? 보상권선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보호극을 설치했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정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꽃 없는 정류,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씁니까? 보호극을 많이 썼어, 보호극을.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전압이 생겨? 리액턴스 전압이 생긴다고요. 리액턴스 전압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불꽃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불꽃이 생기겠지. 섬락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꽃이. 자, 그러면 그때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정류 한다고요? 전압 정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류에? 저항 정류를 한다고. 전압 정류의 대표적인 게 보극이었고 저항 정류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탄소 브러시죠. 접촉 저항이 크다라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탄소 브러시였어. 자, 그거 쓰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항상 어떤 전압이 커야 되더라? 리액턴스 전압보다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보다는 어떤 거? 브러시의 접촉면 전압 강압값이 항상 커야지만 자, 어떤 정류? 양호한 정류를 할 수 있다더라.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기기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보면서 또는 설명이 내 스스로가 설명이 안 될 때에는 동영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지 이게 좀 쉽지.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기기라고 하는 자체가 선행학습이 돼야 돼요. 어떤 선행학습이냐? 자기하기 우선 돼야 되고요. 우리 이제 기기에서도 전압, 전류, 전력 배우기 때문에 어떤 거? 회로가 또 학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력계통, 우리 이제 OT에서도 제가 전력계통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어떤 거? 전력이란 것도 학습이 돼야 돼요. 이 세 과목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전력을 공부하게 기기를 공부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이 세 과목을 어떻게 등한시하고 기기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기기 자체가.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순간에 자,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만 기억을 하신다면 기기는 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